예. 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쯤 이후에 비가 서울 쪽에 또는 수도권 쪽에 중부지방에 비가 엄청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며칠 한 4, 5일 이상 계속 비가 올 것 같은, 중간에 잠깐 멈추겠지만 앞으로요? 예. 오늘이 뭐라 그랬더라? 자이언트 장대비? 뭐 이런 얘기 있어서 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무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장 66번째 시간입니다. 제 옆에 지금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TV에서 보던 사람이 여기서 나오시네. 예. 자, 어제도 지금 이기는 민주당 인천편 했어요. 아주 성황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웃긴 게 인천편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왜 가? 경기도와 인천이 한 묶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예. 권이죠. 예.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이 잘 되면 또 서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인천시장이어가지고 예. 인천시장이 나오면 딱 그림 좋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연도 꽤 들을만 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앞에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번 강연하고 약간의 저도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다고.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오셨고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가 현장에서 마이크가 좀 울리는 마이크였어. 스피커도 그렇고. 여기도 오디오가 잘 안 잡혔나요? 방송에서?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아직 듣지를 못해가지고 예. 뒷부분만 살짝 들었는데. 근데 한 6,700명 왔거든요. 사인한 사람만 480명이니까 그 6,700명쯤 왔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어수선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용이 무척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2부 토크도 굉장히 좋았고. 예. 항상 좋지 뭐.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이제 많이 와서 어제 이제 1부, 2부, 3부인데 2부, 3부를 다른 데는 나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왔고 나눌 수가 없었어. 근데 보통 질문할 때 다른 지역 가면요. 현역원들 막 공격합니다. 요즘 불만이 많아갖고. 근데 어제는 너무 가족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2, 3부를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송을 다 내보낸 거죠. 근데 질문하는데도 의원들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러고 힘내자. 이런 류의 당부의 얘기가 많았었으니까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김경우 위원장이 외모는 삼촌인데 친구입니다. 김교흥. 예, 김교흥. 그래서 같이 이제 유동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하고 해갖고 이제 술 한잔 했죠. 식사하면서. 그리고 끝나고 오는데 거기 인천시 그 사무처장 정훈태라고 당직자 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동생으로 대하는 거죠. 제가. 정훈태와 남영열차 3시 만났고 2차 가자! 또 그래갖고 또 3시 가자! TMI. 예. 자,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아우, 기분 좋았어요, 어제는. 진짜로.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인천 13석, 지금 11대 2인데 13석 싹쓸이 하자. 그럼 남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픈 손가락. 예. 인천의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그래서 싹쓸이 한번 하고 경기도 영향 주고 수도권 쫙 가고 그래서 탄핵하고 아이고, 전 진짜. 예. 저는 이제 앞으로 교육연수원에서 또 뭐 출마자들 교육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8월 말서부터 이제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 꼭 드리고 싶어요. 개딸의 정신. 예. 그 포지티브한 거. 예. 언론들은 지금 뭐 개딸이 문자폭탄 보내는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개딸 전에도 문자폭탄이란 건 있었고 지금은 누가 보내는지도 몰라. 예. 어느 쪽 세력인지도 모르는데 개딸의 정신 포지티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반개혁 세력, 반개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와봐야 돼요. 나와봐야 돼요. 나와서 어제 그분들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비판도 받지만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분위기. 인천이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칭찬을 해주고 후원금 쏴주고 그렇죠.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아니 문자폭탄을 설사 개딸이 보낸다고 해도
그게 이재명 대표 책임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라면서요. 아직도. 그게 참 우리가 이제 그 혁명 그러면 좀 부정적인 거로 보는데 혁명은 조금 더 급진적인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모택동 사회주의 혁명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국민당 군대가 국민당 그 정치가 너무 썩었으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공산당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모택동이 무슨 얘기냐면 인민과 당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이제 그 모택동의 그 전략 전술을 보게 되면 그 3명의 공산당원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퇴각할 때는 300명의 공산당원이 돼갖고 나온다예요. 왜냐하면 인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야 되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당원들을 무서워하고 지지자들은 무서워하고 지지하고 싸우고 당원하고 싸워요. 이게 무슨 의원입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서 사라지는 게 개혁이고 그렇죠. 혁신이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올여름에 제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있어요. 도장 깨기 아니라 수박 깨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박 하나 깹니다 이제. 제대로 깹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대마왕 수박. 수박 대마왕. 또 당에서 경고 들어올라.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당직자가. 올여름에 진짜 우리 수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장마철이라요. 수박 깨기 하고 있다고. 장마철에는 수박이 맛이 없어요. 물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붕을 뻔했어요. 제가 수박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수박 키우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냥 먹기만 하는 캐릭터는 아니고. 남도에서 그 수박을 많이 재배하죠. 무등산 수박이요. 그러죠. 예. 무등산 수박은 그러죠. 예. 금단계. 거시기 멋시기 무등산이요? 무등산 수박은 비쌌고 사 먹지도 못해요. 길쭉하고. 그러니까 무등산 수박은 여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가을에 나옵니다. 가을에. 맞아요. 찬바람 불 때쯤 나오더라고. 몇십만 원 해요. 그리고 시장에 나오잖아요. 어따 징해 부르네. 거의 유통기한이 한 4, 50일 됩니다. 네. 시간 거의. 시간 거. 그만하란께. 나는 고향이 안동이란게요. 안동. 그래요? 나는 그 해남군 옆에 노원군 공릉면이요. 거시기 있잖요. 미치겠다. 그만합시다, 의원님. 방송합시다. 네. 댓글창에 그만하란께. 그만하란께 1번. 계속 하란께 2번. 가시오이. 나는 전라도 사투리 못 알아먹겠어. 그러지. 안동 출신이라. 그러지.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그러면은 이기는 민주당 지금 하나도 안 먹었죠, 하나. 서울이요. 다음 주. 예. 다음 주 어디서요? 다음 주 국회. 의원회관 의원회관 대강당. 거기 사람 엄청 많이 오는데. 예. 거기 한 500석 이상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끝날 무렵이 되니까 의원들이 나도 출연시켜 주시오. 너도 출연시켜 주시오. 이제. 지금 의원들만 하면 총선회가 있어요. 예. 여기 출마해야 돼. 여기 출연해야지 지역에서 보는 거야. 그러네. 왜냐면 이게 새날뿐만 아니라 오마이 TV에서도 하거든요. 그 통합하게 되면 50만이 넘어요. 우리 방송하고 좀 겹치지 좀 마요. 그러면 훨씬 더 조회수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제는 그게는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겁나게 힘들었단 게. 그렇죠. 그러지. 네. 서울 다음 주라고요? 예, 다음 주 19일입니다. 무슨 요일? 19일 수요일입니다. 19일 수요일 날 몇 시예요? 3시로 알고 있습니다. 3시. 예, 19일 수요일 3시면은 거시기 일부 겹치겠네요. 일부. 예, 한 1시간 반 괜찮아요. 그래도 또 다 끝나고 다음에 보고. 그렇죠. 꼭 생방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 다음 주 여러분들 당원분들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우리가 수요일이니까 왜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왔지? 방송 지금 카톡 보내놓고 방송 끝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셔갖고 당원분들이 있잖아요. 국회라는 곳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국회의원회관 밑에 딱 들어가서 민증 내고, 그러니까 신분증 내고 바로 들어가시면 그 앞으로 조금만 가면 있죠. 1층에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 대강당이. 그렇죠. 네. 바로 그 회관이에요. 저번에 우리 행사했던 바로 그 자리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그쪽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피날레.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서울편 본진. 그러면 아직
누가 나오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예. 않았나요? 아니면 비밀인가요? 다 결정돼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음. 아주 우리가 그 교육연수국에서 좋은 생각을 했어요. 8월 30일서부터 4주 동안 출마자들 신인들 교육을 합니다. 4주 동안 유료예요. 약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 소량을 받고 4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게 8월 수요일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추석이 지나면 2차가 들어갑니다. 2차. 아하. 2차 또 50명. 예. 근데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모르지. 부산에서 합니다. 영남 지역의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중앙 중심으로 하던 걸 깨고 금기를 깨고 부산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교육을 이수하면 가산점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늦죠. 그 안을. 어. 예, 그리고 그래서 부산에서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첫 강은 부산, 두 번째 강이 대구, 세 번째 강이 울산, 네 번째 강이 부산. 그래서 영남을 싹 돕니다. 열일하시네. 예. 그건 중계 안 하죠? 그거는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소수 50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중계 예. 안 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약혼만 파시고 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고속도로 건의로드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 여론 같은 걸 보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물타기 오지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이거 보니까 무슨 민주당 정부 때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이제 아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 양평 군수 부인이 김정숙 여사 후배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핵심은 다 빼놓고 나서 그렇죠. 윤석열이 당선되고 인수위 돌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상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그걸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 정상적인 국민들은 알지요. 이 고속도로가 왜 노선이 바뀌었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둑질하다 들킨 거거든요. 예. 근데 도둑질하다 들킨 놈이 쉽게 진짜 적반하장이란 말이 딱 그런 뜻이잖아요. 예. 도둑놈이 지금 매를 들고 배내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백지화가 사실 희대의 코미디 아니었냐. 시대 코미디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대외 비문서입니다. 이제 요걸 가리고 대외 비문서예요. 요게 곧 국토위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이 어떻게 됐냐면 일부 의원들이 그 강덕구 의원이 본인이 취재한 내용 그다음에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 등등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정리된 게 것과 언론사에서 지금 취재팀들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취재한 것이 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큰 흐름은 지금 푸라님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거를 이쪽으로 길을 내려고 무척 군사작전 하듯이 치밀하게 작전을 합니다. 그게 다 드러나요. 곧 공개가 됩니다. 이게 국토위에서 K모 의원에 의해서 17일. 초미의 관심사예요. 예,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이 문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푸라님한테 드리고 가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봐야 돼요. 내용을. 이 보면 참 치밀하게 준비했다. 우연일치 아닙니다. 착착착. 예, 이걸 몰아내려고 이걸 그쪽으로 여보 어머니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본인 집이에요. 예. 본인 땅이야, 본인 땅. 그러니까 본인 땅. 그리고 이걸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얼마나 도면 갖고도 장난을 쳤는지 여기 드러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저거 진짜 김건희 땅 때문에 여기 놓는데 이걸 도면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그림을 가려버려요. 그걸 이 땅이 이 도로가 그 땅 때문에 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걸 그림 일부러 가립니다. 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야, 그러니까 이게 파면 팔수록 불리할 텐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백지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꽁새끼예요. 그런 대가리 거죠. 감추면 뭐 아무거나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지게. 야,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모든 공무원과 모든 이익 세력들은 인수위에 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인수위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 작업이 시작됐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게 민주당 정권 때 무슨 영역회사를 뭐 바꿨다라든지 뭐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가 1번서부터 한 6번까지 있는데 여기 요 과정에 숨어 있는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국토부에서 자료 가져온 걸 의원실에서 맞춘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 강덕구 의원한테 뺏긴 거지. 그러네. 빨리 터뜨리지 않고. 근데 너무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고 이걸 보면 그냥 진짜 어머니 집 앞에 내 땅 앞에 길 내자. 이러고 달겨든 거예요. 진짜 민주당 표현처럼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입니다. 예타까지 끝난 사업을. 이건 대놓고 해먹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 말씀 맞다나 이렇게 대놓고 해먹는 정권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야,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이야. 취임하자마자 시작했을 줄이야.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그냥 나라를 딱 지도를 놓고 헤쳐먹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경기도한테 우리 공문 보냈거든. 근데 그 공문에 보면은 강상면이 아니고 양서면으로 돼 있는데 강상면으로 돼 있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예. 근데 그것도 들켜요. 들켜요. 네. 예. 그러니까 강상면 김건희 땅 쪽으로 가는 그 안은 진짜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비밀리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평군으로 보낸 문서에도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도로가 1번이 원안에 살짝 변형. 이건 뭐 이제 강화에서 그 IC 나들목 만든다 그랬던 거. 근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번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제일 밑에 거로. 그렇죠. 근데 양평군에서는 2번, 3번에 대해서 부적합 의견을 보내와요. 그럼 바꾸지 말아야죠. 왜 바꿉니까? 그러고 나고 양평군이 원했대. 이거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상기시켜야 됩니다. 양평군은 종점 변경을 반대했어요. 군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안이었는데 예. 어제도 보도에 의원 뭐가 있냐면 그 영역업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정했다는 예. 영역업체가 낸 안하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정 영역업체가 강상면으로 가자고 했다. 예. 인데 강상면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국토부 제안한 노선은 그러니까 영역업체가 제안한 노선은 김건희 땅이 아닌 쪽이 가까워요. 훨씬 예. 멀어요. 예. 더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그러니까 전체 노선 중에 한 80%는 오다가 갑자기 김건희 노선 쪽으로 바뀌어요. 예. 이것도 또 드러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니까 예. 국정조사를 지금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똥볼 차고 있는 게 예. 이게 민주당 정권의 이제 카르텔이다. 예. 민주당 정권의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정조사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하면서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우리 문제 없어라고 지금 아주 용을 쓰고 있는 예. 바로 그 상황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예. 이게요, 이 사람들 이거 국정조사 하면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정권 내놔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직 수행 못 해요. 그 정도 사안이죠. 그 정도 사안이에요.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 딱 그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국토부 직원들 이거 지금 도면 노출시킨 직원들이요, 다 이거 옷 벗겨야 돼요. 왜냐하면 요 땅만 얘기하는데 땅값 안 올라간다 그러면 땅이 500m 떨어졌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JC니까 자꾸 이게 IC가 아니라 빠져나오는 데가 아니라 그냥 도로 바뀌는 JC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로부터 1km 내려가게 되면 IC가 있어요. 남양평 IC가. 네. 그래서 남양평 IC하고 김건희 땅 사이 정중간으로 이 도로가 가요. 접근성 아주 짱이네 이제.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그 IC로 나와서 그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냐면 이쪽 나와서 거꾸로 올라가도 1km 정도밖에 안 돼요. 1.2, 3km. 그럼 그 땅이 무조건 뛰는 거거든요. 당연히요. 개발하기도 좋죠. 고속도로 IC에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근처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IC에서 나오자마자 개발이 또 잘 안 돼요. 거기서 좀 떨어져야 됩니다.
IC를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국토부 직원이 남양평 IC 있는 걸 숨겨요 이렇게. 11시 씨. 자, 재밌어집니다 지금. 예. 그 언론들을 또 이거 그렇죠. 처음에 보도 잘 안 하다가 예.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니까 보도하긴 하는데 일부 언론들 보면 물타기 보도 엄청 합니다. 엄청 하죠. 하려면 해봐라 이거야. 하려면 이건 근데 그 항상 우리가요. 제가 2007년도 BBK 이명박 다스 BBK하고 싸웠거든요. BBK와 다스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을 힘겹게 싸웠어요. 이거요. 양평 고속도로요. 너무 쉬워요. 여보, 어머니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지. 예. 어머니가 등이 시렵대네. 그 최은순 씨네 부동산이 못해도 300억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이 더해. 아니 노출된 것만. 노출된 거. 노출된 것만. 필지로 따지면요. 지금 찾아낸 게 제가 보기에는 30필지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곧 터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대한민국에 어디라도 땅을 사. 예. 그 군사 분계선도 상관없어. 그리고 같이 올려. 그 힘을 정권이 바뀌자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그전에는 검사의 힘으로 하다가 검사의 힘에 한 10,000배, 100,000배가 되는 대통령이 됐으니 신이 났지 이제.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아주 비겁하게도 사실은 본인 비리거든요. 이게. 예. 다른 사람도 아니야. 무슨 뭐 친척도 아니고 한 집에 같은 집을 덮고 사는 사람 비리예요. 그러면 근데 왜 안 나섭니까? 제 얘기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땅 좋아했잖아요. 땅 좋아하다 빵 간다. 근데 그런 거지. 윤석열 캐릭터가 12구 참사가 났어도 사과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과 안 하고 뭉개려고 할 거고. 근데 사과 안 하고 뭉개기에는 너무 큰 건이 터진 거죠. 너무 그리고 쉬워요. 네. 국민들이 알아먹기가 너무 쉬워.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니까요. 우연히 노선을 옮기고 보니까 우리 땅이 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 땅이 있다가 되려면 그 노선으로 바뀌었을 때 이익이 커야 돼. 예. 근데 이익은 더 줄어드는데 시민들, 국민들, 군민들 이익은 줄어드는데 어느 한 사람만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봐. 내가 거기 땅 사놓으라 그랬잖아. 그거 봐. 그분도 양평에 갔다고. 예, 그거 봐. 그분도. 아 진짜.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양평에 땅 사놓으라 그랬잖아. 다 되는 거야. 근데 그분 땅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지. 다 되는 거야. 그만해. 지금 일하라 그랬잖아. 팟캐스트로만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 그림을 봐야 알지. 수염 긴 분. 예. 그분도 그거 양평에 봐. 땅을 샀다. 내가 그랬잖아. 네. 예, 그거 봐. 친일 하라 그랬지. 네. 1급, 2급, 3급 다 잘라라 그랬지. 네. 양평에 땅 사놓으라 그랬잖아. 그거 봐. 다 되잖아. 자,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대응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들켜서 원희룡한테 야, 빨리 백지화시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원희룡이요. 지금 장관 중에서 가장 통일부 장관 있잖아요. 누구죠? 권영세? 권영세 네. 이상으로 신뢰를 한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것 때 한 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노조 건폭. 그래서 엄청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방 해라. 막아라. 그러니까 백지화를 꺼냈던 거예요. 근데 원희룡이 이제 개인 방송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역겨운 무릎쓰고 다 거짓말이야. 와,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사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아니 나 그 우리 방송하지 말고 시사 방송 들어야겠는데.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거 막 시사 방송에서 다 얘기한다 그랬잖아.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은 큰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그 11명, 10명의 국회의원이 갔잖아요. 보좌관들 데리고 그다음에 그 어민 대표들 일본 가서 펼친 그 무용담. 짜릿해요. 오늘이요?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죠. 어제 안민석 왔어요? 안민석은 8% 복합 골절이라서 대수술했어요. 어쩐지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안민석 의원이 일본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본 사진이 안 보여요. 월요일 날 떠나는데 일요일 날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일요일 날 또 의사들이 없었고 월요일 날 수술했어. 제가 화요일 날 전화했더니 형 나 죽겠어. 지금 수술 끝났어. 팔이 되게 부러졌대요. 안민석 의원님. 예.
쾌차하시고요. 오늘 누구 나오신다고요? 양희원이요. 양희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 열도로 뒤집어 놓고 왔을 때인데 너무너무 좋았대요. 진짜 어민들이 일본 시민들이 한국 국회의원 최고다. 이치방 됐어요. 일본인. 일본 우리나라 거 될 거니까 많이 써야 돼요. 모국어예요. 제2 국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 안 되겠지만 민주당 또는 야당들 단독으로 계속 해야 돼요. 했는데 결국 국정조사라는 게 국토부 상대로 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기재부나 국토부 상대로.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예. 또 방해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12구 참사처럼 또 특검 이야기 나올 거고. 예.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총선 코앞에 있다. 총선 코앞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 이제 오늘 한 10명 가까운 의원들하고 조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강덕구 의원, 그다음에 국토위의 김두관 의원, 선수들은 다 이제 오늘 모임에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 아침에 못했는데 얘기할 거예요. 걸리는 족족 공무원들 다 고발해라. 싹 고발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척 겁이 많거든요. 이렇게 고발당했다가 정권이 일찍 바뀌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조하는 공무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옥 가야지 뭐. 불법을 했으면 누구나 다. 땅빵. 저는 원희룡도 감옥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저건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공표한 거고 국민을 기망한 죄예요. 그럼 이거 탄핵감이거든요. 장관 탄핵감이에요. 장관 탄핵되고 한번 국회의원 나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유기가 될지 직권남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요. 아니 국민 기망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 정신은 그거 어떻게 되지? 이거 무기징역 되나?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한판 뜹시다. 이건 도둑질했다는 자기 자백인 거예요. 예. 정말 떳떳하면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거든요. 예. 밑도 끝도 없이 백지화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한판 뜹시다. 이게 뭐야? 이런 비읍 시옷 같은 것들 정말. 제가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1955년 신익희 선생님이 필두로 해갖고 민주당 역사가 지금 70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장관은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수백 명, 근 1000명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장관직 달랑 그 알량한 장관직 하나에 70년 역사의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어느 누구 하나 자랑스럽지 않은 대한민국 그 대통령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분들 아니에요. 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과 그 딸랑 장관 하나하고 이 직을 걸어요? 민주당의 무게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본 거지. 우리가 정권 잡고 있으면. 뒤에서 으쌰으쌰하고. 아니 옛날에 어렸을 때요. 우리 개 키울 때 살짝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주인이 물어 잘한다 그러면 벼랑감 막 미친놈처럼 날뛰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 지나가는 개를 다 물어.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행태를 보이잖아요. 네. 뒤에서 누가 잘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들켰으면은 파장이 있더라도 죄송하게 됐다. 잘 몰랐는데 죄송하게 됐다 하고 사과하고 끝나면 훨씬 더 작아질 일이야. 사과하고 원한 대로 아직 결정된 그럼요. 바가 없기 때문에 원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강상면에서 좀 강상면 분들이 왜 그러냐 그러다가 항의하다가 또 이제 최은순과 김건희 둘이 앉았고 아예 땅값 뛰려 그러다 그냥 뭐 또 말짱 도로황 됐어. 그냥 뭐 다음에 또 고속도로 이제 다음에 나야지 뭐 빵에 가서 나야지 뭐 이제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어우 시원해. 이상하게 막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 빵에 가서 나야지 뭐 땅은 빵에 가서 나야지 뭐 이제 그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싼 값이에요 그게. 사과하고 말면. 맞아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사과가 제일 쌉니다. 갑자기 진짜. 백지호를 꺼내든 건 완전 개똥벌이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국민의힘의 내부적으로는 이게 민주당 정권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장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죠. 국정조사, 특검 요구까지 가다 보면 바로 앞에 총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국민의힘이 지금 양평에다가 걸고 있다는 현수막이 300개랍니다. 양평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기서 당선될지 몰라.
근데 국민의힘이 양평에서 당선시키되 갈라치기로 예. 민주당 탓이라고 먹히면 원래 거긴 보수적인 곳이니까 나머지 지역은 싹 민주당이 먹는 거예요. 아니 그 양평 여주도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양평에 지금 서울에서 그 이주한 사람들이 꽤 되고요. 또 하나 양평 가평이 옛날에 정병국 의원이 했지만 원래 양가평이 반골 기질이 강해갖고 그 무소속이 많이 되던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금 최재관인가 그 최재관인가 하는 분이 그분 진짜 괜찮아. 그러죠. 그 서울대 농경대학교 나오신 분.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 진짜 괜찮아. 아니 그래갖고 지난주에 또 정봉주 TV에 나왔잖아요 그분이. 우리 어제 나왔어 어저께. 예. 아 강덕구원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 그분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지역 플래카드 300개 걸어놓고 그럼 국민들 그 강상면 그 지역 주민들 양서면 지역 주민들 가슴에 지금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우리 해볼 만하다고 봐요. 아니 이런데도 국힘을 찍어? 그럼 거기 사람 없는데야? 왜 사드 때 예. 물론 거기는 경상도지만 김천, 예. 성주 이런 데는 국민의힘 당선시키는 것처럼 예. 그쪽이 일부 먹힐 수 있어요. 민주당이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백지화 됐다 이런 식의 선동을 하면 근데 사실은 총선 이슈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저건 친정 아니 내 땅에 고속도로를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탈출하는 방법은 오죽했으면 그 땅 기부해야 된다. 근데 기부할 캐릭터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어떤 힘도 아까 쓰게 이제 되는 방송 거지. 시작하기 전에 푸나님이 몇백억대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이거 그 차명까지 있다는 전제하에 드러내면 난 수천억 이미 조 단위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너무 나가신다. 예. 그래요? 아, 나가는 김에 팍팍 나가지 뭐. 그래가지고 그 김건희가 우리나라 국가예산 정도 재산이라고 해. 한 680억 정도, 80조 정도. 680조요? 너무 나가시지 마시고요. 예. 680조를 언제 벌까? 아니 그렇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 아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 대통령 권력을 처가의 땅값 상승하는데 썼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쉬워. 너무 오래가. 그다음에 양서면 강성면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또 그쪽으로 교통 그 여행 다니는 사람도 6번 국도가 무지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히는 데예요. 이해찬 대표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 양평 군이잖아요. 왜 군인 줄 아세요? 개발을 묶어놓기 때문에 군에서 시로 승격을 안 시켰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일단. 아니, 그리고 인구가 적어도 개발에 대한 의지를 수용하려면 시로 승격을 시키는데 거기 갈 때마다 미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 군수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줬고 이번에 예타 83점이가 나왔을 때 그 지역의 경제성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사회적 영향력 이런 걸 다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예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내가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씩 웃어. 2급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씩 웃더니 저거 좀 그냥 홀딩 시켜놨다가요. 장관 바뀌면 또 계속 해요. 그렇겠지. 저걸 어떻게 백지화 시키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판 쇼. 예. 근데 아니 총선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화 결정 자체가 윤석열의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맞습니다. 야 그렇게 퉁치고 국민들이 뭘 알아 개돼지인데 밀어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정치적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거 다 파기가 정말 윤석열 캐릭터로는 거의 대통령질 내려놓을지언정 이거 다 파기 힘든 그런 상태. 이거 딱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사과하면서 세 가지를 발표해야 돼요. 첫 번째, 국토부와 협의해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 처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그렇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혼인데? 그래요? 아니 이명박이는 청계재단 만들 때 그런 꼼수를 쓰긴 했어. 예. 사위환원이라 그래갖고. 사위 환원했고 자기 가족들을 다 이사로 놓은 다음에 청계재단에다 다 환원했잖아요. 고정놈 진짜. 기부했단 말이에요. 막 혀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대국민 사과하면서 원한대로 가겠다. 그리고 토지 다 기부하겠다.
그 윤석열 캐릭터로는 그거 못한다고. 절대 못하지. 윤석열 캐릭터로는. 그러면 총선 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전북인가요? 어디 갔더니 우리 당원이 아이 정봉주 수박이죠. 수박 좋아하죠 이런 질문이 아니고. 아니 수박이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왜 새날에서 자꾸 윤석열에게 아이디어를 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댓글창에 올라오는 가르쳐 주지 마세요. 예, 그거네. 그래갖고 아니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려주지 마세요. 수박이 아니고 그걸 왜 안? 진정으로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아이디어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오늘 아이디어를 또 알려드렸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상적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정상적이면.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인척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영부인 비리라고 말할 만한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터진 거예요. 완전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국가 권력을 만약에 이용해서. 언론이 국민의힘의 물타기를 안 받아준 상황이라면 이건 정권이 위태로운 사안이에요.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게 터진 거예요. 그 이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순실은요. 명시적인 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전경련 30개 기업에다가 조인트 깎아갖고 돈 뜯어낸 거거든요. 이건 돈 뜯어낼 필요가 없어. 나름대로 교묘하고 아주 지혜롭게 했어. 도로 하나 내면 땅값 뛰면 전경련 30개 기업에서 뜯어내는 게 기껏 해봐야 뭐 한 3, 400억 수준, 500억 수준이었잖아요. 이 땅값 뛰는 게 500억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 권력을 그거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총선 때 심판해달라고 용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지난번 방송할 때는 내 어느 지역에 나가면 윤석열 탄핵 정봉주가 꼭 해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탄핵과 빵, 탄핵시켜 빵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거 의원님은 이제 제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봉주가 예. 국회에 들어가면 몇 년 만이죠? 16년이요. 난 눈물 날 뻔했어. 그 16년 만에 대정부 질문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 예. 그리고 진짜 이 하늘에 감사한 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많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사랑해 주는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 16년 동안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총선. 예. 이 총선에 아주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총선이요? 지금이 7월이죠. 지금이 7월 달인데 예. 이 이슈는 최소 짧게 가도 한 5개월 이상 가야 될 이슈. 근데 총선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2월 10날쯤에 예비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때부터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은 들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돈 밝히고 불법하고 맞습니다. 표절하고 허위 학력 조작, 예.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묶여 있던 사람이 김건희가 그 이명수 기자와 녹취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그거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시도했다고 하는 지금 그것만 있겠냐고요. 그것만 있겠어요, 진짜로. 예.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것도요, 조단이에요. 자, 총선 끝났습니다. 예. 이거 민주당이 잘 잡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불교를 믿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크리스찬, 캐톨릭 믿는 분들 성경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리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진실이 어디 갑니까? 네.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부 건의로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잠시 한 2, 3분만 약 먹을 시간. 자, 오늘은 내가 이게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보통 이제 점심 먹고 먹는데 의원님하고는 같이 먹어야 돼서 나라모 먹을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머리카락이 훨씬 더 많이 난 것 같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근데 꾸준히 드시죠. 엄청 꾸준하죠, 저는. 그렇죠. 엄청 꾸준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꾸준한 사람이거든요. 참 머리카락 때문에 약 먹어야 되고 저는 원래는 스킨헤드 예찬론자였어요. 아니 머리가 빠지면은 그거 머리 빡빡 밀고 다니지. 일국의 법무부 장관처럼 모자 쓰고 다니고 싶진 않다. 근데 방법이 있다면 모자 쓰고 싶지는 않고 스킨헤드도 하고 싶지 않다.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저기 일개 장관은요 모자 쓴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표준말 써요. 떼짱 덮은 거예요. 이거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나는 최강욱한테 배운 표현이야. 떼짱. 그러니까 묘를 만드는데 잔디 입히는 걸 떼짱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야 떼짱 빵꾸 났다 하고 떼짱 덮고 그래 좀 땜빵 이렇게 떼울 때도 떼짱 덮는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한동훈이 예. 저기 전라도 어디 무슨 어디 산업 현장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외국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러 간 자리야. 예. 근데 갑자기 안전모 있잖아요. 예. 안전모를 딱 쓰고 언론에 비쳤어. 예. 마치 이제 윤석열 같은 법무부 장관이 산업 현장을 갔어요. 근데 그 후가 더 재밌더라고. 눌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요걸 벗고 나서 이제 무슨 간담회 회의 자리 같은 거 있는데 머리가 너무 엉망인 거야. 아니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던 그 스페어 타이어 갈아 끼듯이 갈아 끼우지. 그러니까 이건 이래요. 한동훈이 이거 먹어야 돼. 한동훈한테 안 팝니다. 안 판답니다. 예. 판매 금지. 먹어야 돼. 예. 여러분 근데 나라모는 집으로 고.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 풍성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있고요. 집으로 고에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고가 BJ 정봉주 TV에서 운영하는 폐쇄몰인데 거기 가면 여러분들 배송비도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고 검색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회원가입 안 하고 사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여기 집으로 고에서 그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머리 빠진 분들은 다 불신한대요. 그래서 불신 듬성. 불신하면 계속 듬성으로 남아 있고 믿음 풍성. 그 불신 듬성 믿음 풍성. 그랬더니 정은혜 의원 아시죠? 정은혜 그 지금 우리 그 수석 부원장 정은혜 의원 남편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문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방송을 안 보는데 벼랑한 우리 방송에서 불신 듬성 믿음 풍성 나오니까 딴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랐더니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카피를 처음 봤다고. 그러네. 불신 듬성 믿음 풍성 불신 듬성. 자 지금 저거 쿠팡에서 살 수 있죠. 쿠팡에서. 나라모에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나라모나 그다음에 그 네이버. 예. 쿠팡은 뭐 이거저거 많이 뛴답니다. 그래서 나라모 네이버에서 나라모 검색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고. 비포 애프터 보시겠습니다. 예. 비포 애프터. 이거 참 잘 만들어. 이해가 안 돼 진짜. 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5년이면 그 18년 전이거든요. 예, 18년 전이에요. 그럼 낙검수 할 때잖아 저게. 아니죠. 낙검수 2011년도죠. 저부터 그 뒤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2008년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 뭐냐면 이걸 먹으면요. 머리 쪽이 왜 그 미용사가 이렇게 만져준 느낌 있잖아요. 기분 좋죠. 근데 그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거 먹을 때마다. 난 상쾌해져 금방. 자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제 머리털 나는 것이 광고비예요. 예. 나라모의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나라모 좀 많은 애용 바라겠고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만찬을 비가 와서 연기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물론 뭐 이야기하면 비가 와고 좀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뭐 민주당 전 현직 당 대표가 만나서 막걸리 마신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연기된 게 야구로 따지면 우천 수년 된 거잖아요. 근데 이유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죠. 근데 저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 누가 연기를 요청했을까요? 전 당대표가 연기 요청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지, 좋은 이미지, 화합의 이미지가 급한 사람은 연기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럼 연기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추정할 수 있냐면 왜 만나는 걸 자꾸만 정치적 계산을 하고 만나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 정봉주도 그렇고 민주당 어떤 의원도 그렇고 어떤 원외위원장도 그렇고
개인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당이 살아야지 자기도 당선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일부 반명이나 비명 쪽에서 의원들이 야 당은 어려워져도 나는 당선돼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하는 분들인데 진짜 오산입니다. 어떤 그 일설에 의하면 예. 민주당에서 최근에 당원들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새로. 예. 블루웨이브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낙지 어쩌고 저쩌고 수박 어쩌고 저쩌고가 너무 글이 많이 달려서 거기에 이낙연이 대노를 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입국하는 그 즈음에 왜 이걸 만들어 갖고 결국 거기 당원들이 모여들어서 자기 욕하게 만드느냐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에 항의 표시를 연기했다는 일설이 있어서 제가 에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일까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대범한 사람일까? 저도 그 정도 사유로 연기할 정도로 대범해요? 네. 나는 뭐 지나가다가 무슨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낙지네 이 한마디 듣고 연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일국의 권리당원으로서 예, 일국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이낙연은 이재명 대표를 엄청 싫어한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정운현이 자기 최측근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할 때도 한마디 말 안 했던 거랑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좀 이상한 게 조국 장관도 싫어하고 이재명도 싫어하고 그럼 민주당에서 좀 희망 있고 전망 있는 분들은 왜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 캐릭터가 왜 엄중하고 예. 그런 사람이 예. 실제로는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들 캐릭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대선 경선 즈음에 그 당시 열린공감 TV가 막 보도했던 거 보면 막 쌍욕 날리고 예. 근데 밖에는 되게 점잖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좁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럼 이재명은 무슨 성남 시장 때부터 소위 똥파리들한테 인간 이하의 취급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견디고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당원들한테 비판받는 거를 감내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이죠. 사실 그게 민심이야. 예. 블루웨이브에 이낙연에 대한 나쁜 평가가 올라와도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예. 그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설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국의 권리당원이. 예. 근데 일국의 연수원장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시야가 넓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내가 이제 프라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이제 이른바 수박으로 평가받는 의원들한테도 우리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 본인이 왜 지적을 받고 왜 문제를 예를 들어서요. 내가 수박 이릅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어제 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의원님 분명히 밝히세요. 의원님이 내각제 지지한다는데요. 그래갖고 내가 중대선거구 찬성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붙여갖고 정봉주 죽이려고 내각제 지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고 토론하고 설득시켜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이었노라고 난 내각제 지지론자가 아니라고 다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속 좁은 것도 일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절대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데모크래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길을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길을 찾아나가는 게 민주주의자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분은요. 지금도 아까 누구를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민주주의자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토론 안 하잖아요. 토론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제의 수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민주주의자가 아닌 자들은 그럼 수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에서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되게 골 때리는 게요.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방송을 안 봐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들어요. 예를 들면 재밌는 일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너무 못하니까 야 씨발 이럴 정도면은 차라리 내각제가 낫겠다. 왜냐하면 내각제는 바로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사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리를 그 해산을 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각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럴 바에는 내각제가 더 낫겠다라고 한마디 한 것이 유튜브상에 푸나는 내각제 지지자. 푸나는 내각제 지지론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앞뒤를 안 보는 딱 그것만 보고 앞뒤를 이야기를 안 하는 보는 겁니다. 거야. 예. 아. 아까 그 맥락 비슷해요. 예. 어제도 김어준하고 푸나가 내각제 지지론자라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던지고 다니더라고. 차라리 대통령제보다 끌어내리는 데는 내각제도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예. 맥락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중동 논리하고 똑같아요. 조중동이요. 조중동 이렇게 보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중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앞뒤는 다 잘라요. 어리석은 자들은 잘라. 그리고 야 성경 봐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 라고 하는 게 조중동 논리인데 그분들이 그 조중동의 왜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앞뒤는 다 잘라버려. 근데 우리가 낙지탕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만하세요. 경고 먹을라. 일국에 권리당하고는 상관없어. 권력이 세니까. 난 목포 가면 낙지탕탕만 먹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따지면 별 2개짜리는 되고 예. 나는 육군 병장인 거예요. 그러셔요? 일국의 병장인 거지. 요즘 그 유튜브 뜨는 거 있던데? 병주와 봉주? 병주와 봉주? 예. 잠깐만 그런 걸 또 만들었어요? 아니요 만들려고요. 병주와 봉주. 사성 장군이. 뭐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렇게. 사성 장군이 얘기하는 병사 이야기. 병주와 봉주.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예. 이 양반 그 밴댕이 소갈딱지로 보면 이재명이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들어온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귀국 때부터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고 업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민심인데요. 이번에 광주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예. 그걸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호남 기반이 유일하게 좀 남아 있을 죠. 예, 나머지 다 빼고 예. 지금 KBS 광주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역할에 대한 기대. 당내에서 이재명 도와라. 44.7. 정치에 거리 두고 활동 자제해라. 18.8. 다음에 당내 주류 견제 비판적 목소리 내라. 14.2. 새로운 정치 세력 구축해서 독자적 행보해라. 예. 쉽게 표현하면 분당해라. 10.2.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 하지 마라 포함까지 하면 이것도 거의 24% 60% 정도 6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에서 유일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이 정도고요.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역할에 대한 기대 세대별로 한번 보면 당내 견제 독자 행보해라. 이게 10대 20대가 10대 20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 잘 모르는 층에서는 높다기보다는 예. 저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20대 쪽에서 저거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30대도 그쪽 30대는 팽팽해요. 30대는 도와라 라고 하는 것도 꽤 높고 그다음에 독자 행보해라 하는 것도 좀 일정하게 나왔고 근데 이제 40대 정치를 아는 그 30대까지는 대체로 이제 정알못이 좀 많을 거고 정치를 아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라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남의 광주의 70세 이상의 분들도 압도적입니다. 예. 이재명 도와라. 예. 도와라. 그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이재명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 3월 달에는 잘한다 50.9인데 7월 달에는 잘한다가 56.8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거 왜 저런지 아시죠? 저기에 강력하게 껴 있는 게 일본 의원들 간 거 있잖아요. 일본 열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거 진짜 어제도 인천 갔더니 너무너무 잘한 거래 일본 가갖고.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예.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절대 다수의 여론이 윤석열과 잘 싸우라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이 지지고 볶아. 예. 그러면 지지고 볶는 만큼 못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과정에 호남 분들은 이재명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상당히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파란색의 정체성과 가치를요. 저 민주당은요. 쉽게 얘기해서요.
호남의 개혁적인 세력과 운동권 세력,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만나서 만든 정당이에요. 그게 87년도에 김대중, 문익환 두 분이 손을 잡고 만든 평민당이 어찌 보면 그 근세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운동권의 모습, 호남 개혁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나 절대적인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 투쟁하고 일본의 의원들 보내고 항해 투쟁하고 이렇게 투쟁의 모습으로 나가고 거리에 나가고 왜냐면 쟤들이 법안 만들어봐 계속 거부권 행사해 버리니까 좋아? 그럼 직접 민주주의도 한번 가자. 대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러고 싸우니까 저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KBS 광주 여론조사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유일하게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의 보시면 이재명 35.3, 예. 이낙연 9.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보면 여기 호남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한동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김동연, 이탄희, 조국, 유승민, 안철수까지 있습니다. 저는 왜 없어요, 근데? 넣어드릴게요. 저 넣어주세요. 보통은 내 이름 넣지 마세요가 많은데 왜 내 이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내년에 그 의회 들어가면 저도 저기에 이름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넣어드릴게요. 예. 네. 일국의 권리당원 예. 푸른나무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선호도입니다. 3월 달보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10.5 호남에서예요. 7월 달에 9.2. 난 저 파란색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부 옛날 분들은 예. 이낙연이 뭐 정치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예. 자기 정치적 기반에서 완전히 사실상 몰락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 되면 스탠스를 바꿔야 됩니다. 저거 어디에서 조사한 거죠? 이낙연 KBS 광주 여론조사. KBS 광주 여론조사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탁하는데 이낙연과 정봉주 양자 대결을 했고 한번 좀 놓달라 그러세요. 이기지. 제가 분명히 이깁니다. 한번 놓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 몇백만 원 되는지 제가 쓸게요, 그거는. 참, 네. 그만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쨌건. 일국이 아니라 일당의 연손자로서 기분이 적잖게 나쁘네. 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래. 자. 그 정도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대선을 열심히 싸웠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경선 때, 대선 때, 맞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때 이낙연 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괴롭혔다. 윤석열과 안 싸웠다라는 여론이 저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예. 이낙연은 이재명의 대체제가 안 된다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명 만약에 어떤 자리에 물러나게 되는 경우라도 이낙연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황의조 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사람들이 와와하고 손흥민하고 이강인한테만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링카에서 한일전을 하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가 왼쪽 윙으로 빠져갖고 치고 들어가는데 패스를 해요. 그럼 황의조 선수가 니네 나한테 열광 안 했지? 공이 오는데 먼 산 쳐다보고 공 안 받아요. 공격수로 또 뛰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 팀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10대 11로 싸우는 건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게임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황의조 선수가 태업했을 때 우리 팀은 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대선 때 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한테 오는 공 받고도 열심히 뛰지 않았고 공 못 받은 척 하면서 흘려보내갖고 상대편은 공 넘겨준 거고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그 복잡한 생각들을 합니까? 아주 심플해요. 자, 근데 정말 그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랑 나를 한번 받았잖아요. 우천수년했지만. 예. 근데 김혜영을 만났다는 거야. 그날이요? 그 전날. 오, 그러니까 김혜영이 만나지 말라 그랬나 보지? 왜냐면 김혜영은 그냥 윤석열과 조중동의 마인드로 사는 놈이에요. 민주당에 있을 가치가 없는 애야. 그런 애를 만났는데 이게 김혜영 통해서 언론에 흘렸을까요? 이낙연 측에서 흘렸을까요? 그거요? 누가 흘렸지? 근데 이게 정말 비열한 정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차도살인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김혜영이 막 아무 뭐 꺼리낌 없이 막 나대면서 조선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까요. 예. 민주당 놈인데. 예. 그러면 그거를 물러나라 그러고. 그럼 내가 김혜영 만났으니 내가 어떤 뜻인지 알겠지라고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아,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상전벽해가 아니라 조금 박해. 난 민주당에서 이분들은요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조로 이분들한테 얘기했거든. 이분들은 적어도 빨간 점퍼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파란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빨간 점퍼 민주당이다. 그래서 1차로 금태섭에 가서 빨간 점퍼 입었잖아요. 이분들 빨간 점퍼 입었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당에 쓴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에 쓴소리는 단일 대오를 갖춰서 싸우다가 야 우리 대오리 좀 흩어졌어. 여기에다 쓴소리 하는 거지. 대오에서 빠져나왔고 맨날 엽서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요즘 소금 비싸니까 뿌리지도 못하겠죠. 소금 뿌리고 당에다가 그 당대표 눈에다가 흙 뿌리고 이게 무슨 쓴소리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이를테면 옛날에 그 최순영 의원인가 예. 있었잖아요. 조순영이요. 조순영. 최순영.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조순영 의원. 그분 미스터 지금- 쓴소리. 그분 살아 계시나? 갑자기 궁금하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분이 쓴소리 할 때는 미스터 쓴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은 조중동 논리를 얘기 안 하고 정말 일당 당 총재 체제에다가 문제 제기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과 진짜 쓴소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밖에 이분들이 윤석열 공격한 그 언론의 양과 이재명 공격한 언론의 양을 얘기하면요 10배가 많아요. 이재명 공격한 게. 이게 무슨 쓴소리예요? 아니 이상민한테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왜 그거 유승민한테는 안 붙이냐 이 멍청한 놈들아. 아이 이 바보 같은 이상민 의원 좀 다른 그 연예인 이상민 본 받으세요. 그 10몇 년 동안 67억 대는 70몇 억 대는 빚 다 갚았대. 빚이나 갚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낙연 대표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예. 물러나라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놓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욕심만 가득 채워서 들어왔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야 이거 뭐 비대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비대위가 아니라 보궐선거 합시다. 보궐선거 하면 쭉도 못 써요. 근데 왜 자꾸 저렇게 당대표를 흔들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건 민주당을 흔드는 거예요. 당의 원로라고 하는 건 원로잖아요. 총리까지 지냈고 사실 자기의 컨텐츠는 사실 없었던 사람이고 예. 반사체였고 문재인 정부에 반짝 사람들한테 관심 받다가 결국은 예. 사라진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여생은요. 덕재랑 싸우고 예. 민주당 잘 되길 바라면서 맞습니다. 도와야 되는데 지금 이부영 선생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낙연 이분이 원로잖아요. 원로를 조금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하면 노인 어르신이에요. 노인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노인정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인이 경선 때 한 말이 있어요. 예. 더 이상 선출직이 안 나간다. 예. 본인이 한 말을 지키지도 않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의 복귀 명분을 만들려고. 내가요. 그 옆에 경선 딱 떨어진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정내미가 떨어졌고 친명으로 돌아섰거든요. 아유 그때 얘기하면요. 가관이에요. 가관. 알겠습니다. 자 불산님, 최이할배님, 지각대장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죠. 예, 저녁 7시에 저는 정봉주TV에서 뵙고요. 이따가 우리 시사방송에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예. 방이나 빨리 만드세요. 예,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희원 의원 나온다고? 예. 요즘에 뭐라고 소개하던데 저 햇빛과 뭘 닮은 뭐 바람을 닮은 뭐 예. 댓글창에 한번 써줘봐요. 양희원 의원 본인 소개 있잖아요. 시그니처. 처음에는 유치했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재밌어. 환경. 알죠. 환경 양희원 의원은 우리 방송 인터뷰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예. 자 새날 방송 물러가고요. 이따가 4시 한 반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